이게 밝은 명자인데 여기는 예서나 목간에서 파생된 이런 명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대에 오면서 이렇게 옛날 금문이라든가 진나라, 그러니까 봉리 같은 것에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게 창문 같은데 해나 달빛이 이렇게 비쳐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서서히 이렇게 이제 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눈목자로도 이렇게 해 되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명나라 시대 때는 이렇게 눈목자 형태로서 달월자가 합쳐져서 이렇게 그러니까 명자로도 쓰이고 이런 형태로도 쓰였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박다라는 뜻보다는 그러니까 눈목자를 썼을 때는 명석하다 이런 뜻으로 주로 많이 해석되는 경우가 많죠. 인증경 서체에서 그러니까 원필 위주로 되어 있는 게요. 이런 데서 많이 보이거든요. 이런 데서 이렇게 전세의 기법으로 역입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게 해년자잖아요. 예. 이게 어떻게 해년자로 맞죠? 이 안진경 서체에서는 이게 예서나 그러니까 목간의 그 형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서체가. 그래서 한나라 시대 때 이제 해년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금문에서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윗부분에 벼왔자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변하는데 이 길이가 짧을 때는 두 점으로 변해요. 이게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을 그냥 이 부분에 이렇게 해놓고 사람 일자 같은 것을 이렇게 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서에서는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 이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이 두 점이 이렇게 되고 이 부분에는 이렇게 됐던 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변한 거죠. 그러니까 예서나 그러니까 전서의 그 자형이 약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경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명자도 그렇고 이런 글자들을 이체자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따라서 예서 서체에서는 그러니까 명자도 이렇게 쓰인 것을 해서로 이렇게 써놓은 거이고, 그래서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언어라든가 문자라든가 것은요 시대성을 항상 반영하거든요. 우리 옛날 그러니까 세종대왕 때 썼던 훈민정음 서체라든가 용비어천가 그런 그때 그러니까 서체나 그러니까 말들이 지금은 우리가 알아먹을 수 없잖아요. 해동용령이 나라샤 일마다 천복이시니 뭐 하든지 뭐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님일세 한다든지 저게 되면 뭐 안 배우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상에는 이제 그런 말로 쓰였지만 지금은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언어라든가 문자는 항상 변화하고 발전하기 때문에요. 여기 서예에서도 이렇게 해서의 이런 지금 쓰는 해서는 중국의 그러니까 명나라 시대 때 확정이 된 그 서체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명조체, 명나라 시대 때 유행했던 서체다. 그래서 명조체라고 부르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한문을 아는 것은 거의 다 명조체의 이 글씨 서체를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안진경 서체라든지 구양순 서체 이런 경우에는 다 중국의 당나라 시대 때, 그러니까 명나라 때보다 훨씬 더 윗세대.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조선 시대의 글씨를 이렇게 그러니까 쓰고 있는 거예요. 한문으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해년자라든가 그러니까 명자라든가 경자라든가 이런 게 그때 왕이지 아니 안진경 시대에 그러니까 쓰였던 중국의 당나라 시대 때 씁니다. 그 위에 이제 이진 남북조 시대인데요. 이진년 남북조 시대 때 그 이전에는 한나라 때 쓰던 예서가 그러니까 주로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이게 6조 이후에 나온 이런 글씨이기 때문에요. 초서체도 그럼 글자가 여러 채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마다 그럼 좀 초서체가 달라집니까? 약간씩 그러니까 특색은 있죠. 근데 초서체는 목간이나 예서에서 파생된 거이기 때문에요. 해서에서 파생된 게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해서를 배우고 행초서를 배우면은 그게 그러니까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서를 배우고 목간이나 예서를 배우고 그 다음에 행초를 배우는 게 원래 행초해를 배우는 게 원래 맞다고 볼 수 있죠.